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구를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라고 저 앞에 내가 써놨는데.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영자 호자 교수님이에요. 신문방송학과가 뭐 하는 거라고 한 거 같은데. 누가 대답할까? 그래. 그 신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리고 방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는 학문이요. 가르치고 배우는. 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자, 잘했어. 95점 이상이야. 자, 우석대학교도 어디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요. 내가. 할아버지께서 우석대학교는 뭔데 했는데? 아닌데? 네가. 전주. 맞았어. 전주에 있어. 그러면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지? 네.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모셔야 되겠지? 네. 우리 인성학당에서 이런 교수님 훌륭하신 분 모시는 거 처음이지? 네. 하나 더. 우리 교수님은 신문 아니야. 방송통신윤리위원회라고 대한민국의 방송국을 관리하는 거기에 있는 특별한 기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특별위원도 하셨어. 무슨 말일까? 가만 오지? 네. 모든 방송국이 모여서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위원도 하셨고 MBC나 그 다음에 하나 더 할아버지하고 만난 것은 충청남도 미디어 발전 위원회 해봐. 충청남도 미디어 발전 위원회 해봐. 충청남도 미디어 발전위원회. 거기에 위원들이 1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위원장님이시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김영호 교수님 하고 불러봐. 그러면 나오실 거야. 시작. 김영자 호자 교수님. 박수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기 앉으시죠. 자, 여러분 만나니까 이렇게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야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이야기 작은 할아버지. 박수. 이야기 작은 할아버지. 땡기했다는 거. 자, 이야기 작은 할아버지야. 앞에 우리 이야기 할아버지 우리 천 작가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나를 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이제는 내가 여러분 소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누군지 어디 학교 다니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고 뭐가 관심사인지. 자, 우리 한현규부터. 한현규.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에떨로지 스터디 하우스 주니어 리포터 6기생 4학년 아역배우 한영기입니다. 명찰이 기르네. 박수 그래. 다 잘했어. 또. 다음. 운경이 해. 안녕하세요. 세종인사학당 과학관 2기생 4학년 김은경입니다. 은경. 예. 쟤는 과학반인데 한문이 지금 현재 3급이에요. 올해 2급 딸 거예요. 다음. 안녕하세요. 세종인사학당 작가반 2기생 4학년 이희원입니다. 희원이는 작가반. 방송 작가반. 또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세종인사학당 예술반 3기생 5학년 김소리입니다. 예. 소리. 김소리. 또 안녕하세요.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1기생 5학년 박미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년 차예요. 저렇게 둘이 3년 차.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고, 자, 지금 이제 각자 자기 이름하고 무슨 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영규는 아역배우라고 네, 그랬어. 아역배우 오늘도 연기. 그 서울역 연기 배우러 가요. 그래? 소속사도 있고요. 소속사도 있고, 어디 텔레비전이라는데 출연하는 거. 출연한 거요? 응. 그거 각시탈에도 조금 나왔었고 엄마의 삶이라는 데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여간에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이 또 나와 있어요. 10편 이상. 그래. 그 다음에 명찰 보여드려. 은경이는 아까 저기라고 그랬던가? 과학반이라고 했던가? 과학반. 은경이는 대답해. 과학반. 그 다음에 희원이는 작가반? 네. 또 소리는 예술반. 예술반은 주로 뭘 하고 싶어서 예술반을 해? 가수예요. 가수? 네. 어떤 가수 좋아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가수 소리가. 응. 누구처럼 씩씩하게. 누구처럼 되고 싶어? 어떤 가수처럼? 그냥 걸그룹. 골고루? 아니 걸그룹. 아이돌 근데 가수. 네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 거야. 제일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가수 누구? 남자 그룹인데 응, 나 참. 엑소요. 엑소. 할아버지 모르겠네. 희원이는 작가를 하면 무슨 작가? 방송 작가? 그럼 방송국에 취직하려고. 방송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작가 하면 뭐 드라마 쓰는 사람도 있고 개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중에서 어떤 작가? 드라마? 요즘 드라마 재밌게 보는 거 뭐 있어? 요즘엔 없어? 근데 드라마가 되게 그 어린이용 드라마 말고 그 엄마나 아버지들이 보는 드라마는 사실은 아동들은 보면 안 되거든, 그지? 근데 왜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해?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또 은경이는 과학반이면 주로 과학이 어느 쪽에 취미가 있어?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 물리학? 물리학 뭐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물리학 중에서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해서? 물리 현상 중에서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도는지 이것도 크게 봐서는 물리학이고 또 이런 물건이 떨어지고 뭐 하는 것도 물리학이고 다 물리학인데 그중에서 뭐가 관심이 있어? 다 물리학이야. 물리학. 그건 아직 생각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고맙소. 자네는 그 병찬이 누구? 미소. 미소는 아까 너도 방송 아나운서 하고 싶다고? 네. 아나운서 중에서 누가 보고 싶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생각을 했어? 저는 KBS에 계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말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싶고 또 이야기 할아버지도 본받고 싶어요. 이야기 할아버지는 아나운서가 아니야. 자 여기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은경이지? 웅경. 웅경이 빼고 나서는 다들 방송 쪽하고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싶거나 지금도 현재 하고 있거나 그지? 그래서 하고 있어요. 너는 하고 있고 너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너는 작가가 되고 싶고 또 너는 가수가 되고 싶고 그지? 어떻게 보면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도 나중에 물리학을 잘해서 해도 그것도 방송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 TV에 나가가지고 그런 것도 물리학에 있고 대해서 설명하고. 방송에 나오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거지. 아나운서나 뭐 기자나 PD만 있다고 해서 무슨 뭐 탤런트만 있다고 해서 방송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 방송은 기술이 있어야 우리 집까지 텔레비전 전파가 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사실 물리학이야. 요즘은 이제 전파공학, 전자공학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만 크게 봐서는 자, 여러분들 아까 내 얘기한 거 봐서 알겠지만 신문방송학과니까 아까 누가 그랬지? 신문하고 방송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잘 배우고 가르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거고 하는 게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주로 방송 쪽, 신문보다는 주로 방송 쪽이 주로 이제 내가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 할아버지가 특히 나보고 이제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이라는 게 뭔지 또 꼭 방송뿐 아니라 우리가 크게 봐서는 요새 매스컴이라고도 하고 매스미디어라고도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 좀 알기 쉽게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길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러려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규현이부터 이쪽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하면은 아역 탤런트가 아역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어요? 저요. 본인의 생각이야.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고. 그 예전에요. 아빠 그러셨는데 어떤 감독님 와가지고 알배우 해보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디션 보러 갔는데 그때부터 그 재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뭐 나름 뭐 사람을 웃기고 뭐 울리고 그러고 싶고 감동도 주고 싶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몇 학년 때부터 했지? 6살부터 했어요. 6살 때. 어우, 오래 했네. 그럼 네. 경력이 제법 있는 탤런트네. 중견 탤런트네. 또 우리 저기 미소. 네. 미소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저는 말하는 게 재밌고 사람들이 저의 말을 통해서 소식도 전달되고 그것을 아는 게 재밌고 또 말이 없으면은 소통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을 그래도 그러면은 그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가끔가다 봐? 네. 무슨 뉴스? 어디 방송? KBS, MBC나 아니면 조선 TV 같은 것도 아빠랑 같이 봐요. 조선 TV도 보고. 그래서 뉴스 할 때 보면은 아나운서들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직 5학년이라서 그런지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아듣는 거는 아주 조금씩은 있어요. 요즘 들었던 그 뉴스 중에서 소리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거. 어제든 그제든 뭐라 해야 될까? 제가 그 진짜 오래된 일인데 세월호가 가장 남았어요, 그 생각에. 한 1년 됐지, 그치? 네. 채 1년은 아직 안 됐고. 200일 됐으려나요? 아니요, 200일 도대체 4월 16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소름이나 보면 1년 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참 보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세월호 보도가 제일 그리고 세월호 보도 중에서 어떤 거?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의 말만 듣고 가만히 있다가 다 침몰해서 죽은 게 가장 제 인생에 남았어요. 나도 그때 현장 체험학습 갔는데 갑자기 터진 건데. 너 그때 밖에 있었어, 너는? 네, 저 그때요 그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교수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너희들 같은 어린이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실 게가 적으셨겠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하셨겠지. 네. 주로 방송국의 현직 아나운서나 그 기자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겠지.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한번 여쭤볼 것이 우리 같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는가. 일단 이제 강연 듣기로 하고 우리 같은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등등, 가족은 어떻게 드시는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잖아. 세종 사시나 대천 사시나도 모르잖아. 네. 이런 주변 이야기를 누가 한번 먼저 여쭤볼래? 저요. 소리가 한번 자, 여쭤봐. 뭐 소리가. 여쭤볼래? 교수님이 어린 시절 때는 어떤 생활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나는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태어난데. 저희가 세종이요. 대전이요. 너는 대전, 너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살았는데 한 또 번도 이사. 희원이는 구미. 구미에 살다 일로 이사 온 거야? 또 은경이는 세종. 대전. 너는 너는 세종에서 태어났다고? 저 세종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세종에서. 대전 세브란스 병원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1900까지 살고 있어요. 세브란스가 그래서 너 홍보대사 아니? 나는 대전이 고향인데 글쎄 어린 친구들은 그 동네 이름 얘기하면 잘 모를 거야. 저기 대전역에서 걸어갔고 대전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그 당시는 거기가 대전에 굉장히 한 복판이었거든. 중심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방송이라는 게 대전은 거의 안 나왔어요. 라디오는 나왔는데 라디오는 아주 부잣집이 아니면 라디오도 없었어. 여러분 지금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상하지, 그지? 네. 어떻게 라디오가 없을 수 있을까? 요즘에는 뭐 전화 폰 속에도 라디오 들을 수 있고 무슨 뭐 자동차만 타도 있고 엄마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에서도 라디오가 막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여기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집집마다 라디오 한 대씩 있는 집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그나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가 그나마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렵부터니까 그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간 게 여러분 저기는 계산이 안 되겠지만 내가 1960년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때쯤부터는 라디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라디오를 생산을 못했어요. 다 외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수입해온 라디오였기 때문에 국산 라디오라는 건 없었어. 자 그러다가 그 라디오가 이제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내가 살던 집 바로 앞에 대전 MBC가 생겼어요.
대전 MBC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여러분만 할 나이 때, 그다음에 중학생 때 이런 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공방에서 약국을 하셨는데 여러분 약국 알죠? 네, 약국을 했는데 우리 약국에 이제 손님으로 기자, PD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약도 사 먹으러 오고 뭐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좀 한 거야. 했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는 또 극장이 하나 있었어. 그 당시는 텔레비전이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지방에는 영화를 보는 게 이제 가장 재밌는 일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는 이게 미성년자 입장 불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몇 달 이하는 요즘은 들어가면 안 되고 19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 입장 불가, 미성년자 입장 가 딱 2개만 있었어. 요즘처럼 뭐 19금, 15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약 같은 거를 좀 먹고 그러면서 거기다 포스터 극장 뭐 무슨 영화 한다 하고 포스터 붙이는 거 있잖아. 네. 그 약국에다 이제 손님들 보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그 포스터 붙인 그 대가로 우리 집에도 붙이기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뭘 줬냐면 극장을 공짜로 들어가도 되는 공짜 표를 이제 준 거야. 근데 나의 아버지는 약국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극장을 가실 수가 없어. 약사가 지금 손님이 오면 약을 해야 되지 극장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책상 서랍에 보면 항상 영화표가 이만큼씩 있는 거야. 그 아버지 책상 서랍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장씩 들고서 살짝 하나씩 2개씩. 근데 뭐 아버지는 어차피 내 물건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극장을 이제 구경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는 텔레비전은 없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못 봤지만 영화 같은 거를 자주 보게 됐지. 영화 같은 걸 자주 보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방송국에 라디오만 있었던 방송국이지만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꾸 들락거리면서 이제 얘기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감독 같은 게 되면 좋겠다. 그때는 PD라는 직업을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기자 같은 거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고 참 멋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 서울로 이제 처음 고등학교를 갔는데 서울에 가니까 이제 서울에는 그때 다 텔레비전이 잘 나올 때야. 69년도인데 근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거야. 집에서는 옛날에는 극장을 따로 찾아서 가야 되는데 텔레비전은 자기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잖아. 여러분 그 영화하고 텔레비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했으니까. 집에서 보는 거 아니면 혼자서 뭐 채널 돌려가지고 그렇지. 보고 싶은 채널을 보는 거. 텔레비전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으로 채널만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오고 극장을 영화를 가려면은 내가 어딘가에 가야 되지. 차를 타고 가든지 뭐 돈을 내고 차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텔레비전 우리 집으로 이제 편안하게 오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 이제 그 차이 말고 영화를 집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영화나 텔레비전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 공동으로 보는 거, 공동으로 보는 거고 혼자 보는 그렇지. 영화는 되게 혼자 가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지. 함께 극장에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고 텔레비전은 자기 혼자 보기도 하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을 볼 때 누가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집에서도 보면 그냥 뭐 편안하게 있기도 하고 여름 같으면은 날씨도 덥고 하면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보려면 깜깜해야 되잖아. 그죠? 영화는 깜깜해야지 보고 거기서 떠들면은 옆에 사람 인상 쓰고 영화 보면서 막 먹고 그래도 안 되고. 근데 텔레비전은 집에서 편안하게 밥도 먹으면서도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도 환히 켜놓고도 보고 또 옷도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재밌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 잘했을 것 같으니? 내가 보기에? 내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 대전 시내 전체에서 1등했어. 대전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봤어요.
요즘은 중학교는 그냥 다 배정해서 가잖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때는 중학교도 입시를 봤는데 대전뿐 아니라 대전 충남 전체에서 내가 1등을 했어. 야, 진짜 잘했지. 내가 근데 공부 잘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모님들이 뭘 하기를 되게 바라냐면은 요즘은 직업들을 여러분들 그 우리 꼬마 친구들 엄마 아버지들은 다양한 직업들을 지금 너는 아나운서, 너는 가수, 너는 작가, 너는 배우, 너는 과학자 이래서 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하는데 옛날에 직업이랄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판검사, 판사나 검사, 뭐 변호사는 소위 보식 공부라는 걸 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요즘은 공대나 물리학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이제 옹경이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때는 우리나라에 공장이랄 게 별게 없어갖고 공대를 졸업해봐야 별로 취직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의사는 어디든지 아픈 사람은 있고 병원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디 가기를 원했냐면 의대나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도 많이 봤지 라디오도 들었지. 그 당시 라디오에 제일 재밌었던 프로가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프로가 있었거든.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요즘은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거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로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러면 뭐 옛날 피리가락 소리 나오고 뭐 무슨 뭐 머리 없는 무슨 뭐 귀신이 나와갖고 어떡하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 되게 재밌게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걸 꼭 하고 싶은데 그걸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죠. 대학을 갈 때 너는 법대를 가서 저기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가서 고시를 붙어갖고 판사단, 검사단 뭐 이런 게 돼야지 왜 그런 게 되려고 하냐 뭐 이래갖고 막 못하게 하셨는데 일부러 첫 해 대학에 와서 떨어졌어. 일부러 떨어지죠. 예, 좀 일부러 떨어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노력을 안 해갖고 하도 가라는 걸 억지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여러분 재수라는 거 알아요? 네. 예,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해서 그 다음에는 자 내가 하나는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보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간 거예요. 그때는 교수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뭘 하고 싶었냐면은 PD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규원이처럼 얼굴이 이쁘게 생기지를 않아갖고 전 현규? 현규처럼 얼굴이 이쁘게 생기지를 않아서 탤런트나 이런 걸 못하고 그지? 그래서 내가 뭐를 하고 싶었냐면은 PD를 하려고 했는데 PD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PD를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했을까? 예능? 예능이라면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개콘이나 아니면 조차사. 맞아. 잘 봤어. 그때 개콘이라는 프로그램은 물론 없었고 웃으면 보기와요라는 알아요. 프로그램이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빠가 맨날 그 얘기하시면서 보여드렸어요. 옛날 걸로. 우리 저기 웃음을 찾는 사람. 미소 아빠가 누구시죠? 아 그래요? 미소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시운셋? 시운셋이면 웃으면 보기와요 충분히 아시겠네. 자 웃으면 보기와요라는 프로그램이 네. 1969년에 그러니까 니네 아빠가 아주 어리셨을 때일 거야 뭐 그죠? 아빠가 몇 년생이신가 뭐 63년 그러면 초등학교 그 무렵에 했는데 아주 무지무지하게 우리나라 그 전까지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요즘에 니들이 좋아하는 개콘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제일 처음에 틀을 만드는 게 그 웃으면 보기와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나는 그 당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재밌던지 내가 나중에 저 PD가 돼야 되겠다. 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신방과를 간 거야. 가고 학교 다닐 때는 뭐 또 했냐면은 웃으면 보기와요에다가 내가 아까 작가 되겠다고 한 친구처럼 내가 작가처럼 거기다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정식 작가가 아니니까 누가 내 걸 안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즘은 이메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내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컴퓨터도 없고 하던 시절이라 일일이 원고지다 딱 써갖고 원고지다 다 써서 그걸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저쪽 PD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웃으면 보기 와요 담당 PD 귀화 이렇게 해갖고 서울 MBC 서울 MBC가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서울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근방에 있었는데 정선 거기다 그냥 그쪽에서는 내 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는 거야 내 나름대로 글을 써갖고 그랬더니 한 10편쯤 보냈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연락이 왔고 요즘은 스마트폰 뭐 휴대폰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방송 작가만 스마트폰 휴대폰이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연락받기도 쉽지만 그때는 뭐 그런 전화가 없으니까 나는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집이 대전이라 그 학교 앞에서 이제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으로 이제 전화가 와갖고 전화를 받아갖고 이제 갔더니 PD 밑에는 PD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연출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AD라고도 하는데 알아?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PD 부하야 쉽게 얘기해서 PD를 도와서 작은 PD? 네, 작은 PD 그래갖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PD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0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AD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AD가 이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야, 뭐 대학생이 말이야. 글도 재밌게 쓰고 그래서 참 좋다. 뭐 이러면서 좀 칭찬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또 대학생이니까 또 맥주도 한 잔 사주고 그래서 잘 얻어먹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봉투라고 또 이렇게 봉투를 줘. 그래서 뭔가 했더니 원고료. 근데 원고료에서 예를 들면 원고료가 내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면은 이 아저씨가 밥 사고 뭐 맥주 사주고 해서 난 지 돈으로 사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원고료 갖고 사줘갖고 내가 10만 원 받아야 할 거면 실제로 한 2만 원 뭐 이렇게밖에 못 받았지만 하여튼 나로서는 그것도 굉장히 영광이지. 내가 쓴 글이 텔레비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언제쯤 이제 나올 거래. 대학교 때. 네, 내가 대학 2학년 때인데 언제쯤 이제 그 자네가 썼던 작품이 나올 테니까 그걸 기다리고 이제 봐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쯤 만났더니 일주일 후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뭐 웃으면 보고할 시간에 나올 테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그 개그 소재를 썼네. 그래서 봤어요. 그게 그 개그 소재가 뭐였냐면은 시간이 좀 넉넉하죠. 누가 연기한 거? 시간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야. 아버지들은 알겠지만 구봉서라고 알아? 구봉서가 누구야? 우리나라에 아빠 구봉서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코미디언 중에서 제일 어른. 제일 어른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분으로 배삼룡이라고 그 양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코미디언들이 몇 다 알아야 있었어요. 돼 앞으로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개그맨이 누군가 누구요? 개그맨 김영호? 김길이. 김길이는 뭐더라? 너 누구 좋아해 개그맨? 누구지? 김시현이었나? 걔 테니스 안시우요. 맞아, 안시우. 안시호? 그 친구는 뭐에 나오지? 테니스. 그거 우차선 어떻게 해? 테니스. 우차선은 테니스. 스파이크 강시브 리시브 테니스. 우차선은 그래요? 글자 써는 난 안 봐갖고 잘 모르겠어. 나는 저기 개그 콘서트 외에는 잘 안 봐. 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분이 요즘 좋아하는 구봉서 씨가 했던 그 네. 내용은 내용이 뭐냐면은 네. 구봉서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살아 계신데 우리나라 말하자면 코미디계를 개척한 사람이다. 이렇게 천안에 생각하는데. 가면 봉서홀이라는 게 있어. 구봉서. 아 그래요? 네, 오, 봉서홀이. 난 그것도 처음 알았네. 카네기 홀 같이. 자,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거지 대장이야. 여러분 거지 알아요? 네. 옛날에는 요즘은 거지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거지들이 많아갖고 우리가 이제 저녁 밥을 먹을 때쯤 되면은 거지들이 밥을 얻으러 다녀.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문 딱 닫아놓으면 그 거지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근데 옛날엔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어갖고 이렇게 마당이 있고 대문 있고 아까 대문 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여름 같은 때 문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면은 아, 저 집에서 밥 먹는구나 그러면 깡통 들고 와갖고
밥좀 주세요. 구봉소가 뭐 거지예요. 예, 근데 구봉소가 거지 대장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쓰신 대본이야 대학교 때. 참 재밌. 진짜 구봉소가 거지라는 건 아니고 그 양반 부자지. 연기니까. 그 다음에 배삼룡이라고 또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대장. 그러니까 이제 거지들이 몇 명이 쫙 있는데 이제 구봉도 씨가 그 거지 대장이 구봉도가 아니라 이제 거지 대장이 이제 자기가 거의 죽게 됐어. 늙어갖고. 그래서 나 얼마 안 있으면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 그 거지 대원들을 쫙 모아놓고 유산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네. 거지들이 뭐 유산이라고 줄 게 있겠어? 없어요. 없지, 그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제 뭘 주냐면 거지들이 가질 수 있는 정도 내가 입던 막 다 떨어진 옷 하나는 뭐 누구한테 주고 내가 신고 다니던 구두도 아니고 그 군인들 신는 워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거를 넌 누구한테 주고 그걸 유산이라고. 뭐 누구는 이제 깡통도 하나 주고 다 이게 하나씩 나눠줬어. 유산 상속에. 다 유산 상속을 했는데 진짜 부대장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거든. 그러니까 배삼룡이라는 사람이 부대장이. 그러니까 배삼룡이 딱 보니까 몸에 있는 걸 다 줘갖고 이제 저 사람이 더 줄 게 없는데 대장이. 근데 내가 부대장인데 나는 이렇게 서운하게 대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해갖고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야. 아 대장님 왜 나는 안 주고 말이야 제대로는 다 좋은 거 주고서 나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응? 뭐 좋은 걸 해도 별것도 아니지만 그지한테 좋은 거. 밥통도 주고 누구한테 숟가락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부대장한테 뭘 줬을까? 그게 그게 중요해. 답이 안 나오네. 줄게 먹는데 무슨? 깡통 모자 다 줬는데 깡통 모자 뭐 다 줬어. 뭐 담요도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줬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 에이 근데 거지들은 뭐 이렇게 요즘 사람들처럼 그 유식하지가 않아갖고 뭐 사랑을 준다. 근데 이거. 이제 교수님이 여기서 이게 기발한 게 나온다고 뭘까? 뭘까? 난 모르지 뭐. 근데 뭘 하나 줬을 거야. 뭘까? 되게 궁금하지. 되게 자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다 뭉쳐갖고 뭘 하나 주는데 수첩을 좀 안 한 걸 정식으로 생긴 수첩도 아니고 뭐 이렇게 메모지처럼 쓴 그래서 꼭 입고 종이를 하나 좀 드니까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이거 왜 주세요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장안이라는 건 이제 서울 시내 주로 장안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잣집에 그 집 주인 생일 그 부인 생일, 부인의 집 제삿날 이런 게 거기 쫙 날짜가 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거기만 찾아가면은 잘 먹어. 너도 잘 먹을 수 있고 그지들 얻어먹는 게 일이니까. 그다음에 네 부하들도 그것만 가지면 네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나 죽으면 네가 대장 노릇 하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야. 대단하네. 그렇게도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부대장이 이제 이것만 가지면 이게 이제 족보야 족보 쉽게 얘기해. 그래서 그걸 가지면 장관집, 어느 사장집, 누구네 집, 저기 오늘은 제삿날, 오늘은 생일날 무슨 날 해갖고 음식이 풍족한 날. 그래서 그게 방송이 됐어요. 그거 말고도 그거 몇 개, 되겠네요. 예, 그거 몇 개 기가 있었는데. 막히네. 그것만 가지면 100명이라도 먹여 살리겠네. 다 글로 가자 그러면 타 가면 거 가면 먹을 게 잔치집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생각하셨구나. 몇십 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이제 내가 초등학교 대학 2학년 때니까 한 20몇 살 때 일이지. 그로부터 한 20, 30년이 지나갖고 우연히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를 뭐 이렇게 쭉 어떤 다른 방송에서 MBC가 아닌 그 웃으면 보기가 있는 MBC에서 했는데 KBS에서 한국 코미디에 있었던 재미났던 것들을 다시 리메이크를 해갖고 네.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배우들이 다시 해갖고 지금도 그런가? 하는 걸 가끔가다 했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내가 썼던 게. 그래서 몇 년 전에 친구랑 같이 채널 돌리다가 봤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그게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나보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언제 리메이크가 언제 됐어? 그것까지 기억이 안 하여튼 나네. 얼마 안 됐네. 예, 예.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됐어요. 15년쯤에. 그래서 이제 방송국 PD들이 내가 이제 그 괜찮은 대학에 신문방송학과를 다니고 하니까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PD는 방송국에 이제 정식으로 소속이 되는 거고 작가는 PD, 그 방송국에 직접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작품이 되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또 내가 작품이 없을 때는 이제 월급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보고 자기네 방송에 이제 PD로 나중에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아 그렇게 하시죠. 나야 뭐 취직시켜준다는데 좋지. 내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자네도 시험은 봐야 돼. 그냥 공짜로 넣어주는 건 없어.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질이 있었고 우리 방송에 이렇게 했다는 경력이 있으니까 꼭 될 수 있을 거야. 이래갖고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지켜졌어요. 왜 잘 안 지켜졌냐면은 여러분들하고 뭐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랑 뭐 정치적인 변화 이런 얘기하길 내가 좀 그래서 이제 그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좀 틀려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런데 그때 나한테 술 사주고 아까 맥주 사줬다는 그 PD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대구 MBC 사장이 됐어. 그러니까 그 서울 MBC에서 이제 국장까지 하고 대구 MBC 사장이 됐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우연하게 만난 거야. 어디서 만났냐면은 무슨 세미나장에서 둘이 만났어.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날 기억을 못하고 네. 그 PD들 워낙 만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나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위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연세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이 양반하고 이제 우연하게 이제 세미나장에서 만나는데 바로 이렇게 내 옆자리에 앉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세미나 얘기만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나 모르겠냐고 그랬더니 모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그지? 나하고 뭐 그래서 자기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아실 텐데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MBC 사장이고 나는 대학 교수고. 그래서 내가 그 옛날 얘기를 해줬어. 몇십 년 전에 내가 연도까지도 기억을 하니까 74년도에 어떤 대학생이 거기다 무슨 프로그램에 글을 써갖고 당신 연출하던 조연출로 있던 그 프로그램에 글을 써갖고 당신이 와갖고 나 저기 그 사람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던 기억 안 나냐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고 이제 그래갖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지금쯤은 아마 그분은 은퇴하셨을 거야. 자,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신문방송학과 이제 교수로 하게 됐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 무렵에는 판검사되고 하는 게 제일 그 출세했다고 생각한다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아들이 출세했다 어디 가서 막 높은 자리에서 막 힘도 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 여러분 부모님들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나는 그런 직업을 했던 거보다는 지금 내가 하는 이거 그리고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나는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행복에 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꿈이 하나 있어. 뭐가 꿈이 있냐면은 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만이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뭐 부자가 되든 뭐가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교수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중학교 선생님들도 얼마 지나시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대학 교수를 이제 정년을 해서 이제 그만 떠나야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뭐를 할까? 우리 할아버지 마냥 이렇게 인성학당을 차려갖고 이렇게 젊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꼭 집어넣으세요. 계획에 넣어놓으세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려고 그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꼬마 친구들하고 별 얘기를 다 하네. 내가 왜 아까 최고 대접이야.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잘 안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진짜. 대학생 때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 네. 작가를 하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감각이 떨어져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걸 못 써요. 나는 써놓고 재밌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같은 꼬마 친구들이 막 재밌어야지 그게 재밌는 거지. 근데 나이가 뭐 할아버지 된 사람이 재밌다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재밌는 거하고 20살 먹은 사람들이 재밌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를 쓰려고 그래. 근데 드라마를 그냥 뭐 연애하고 무슨 뭐 이런 드라마를 쓰는 거는 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무슨 드라마를 쓰려고 하냐면은 그렇죠.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있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역사는 많이 봐. 이순신 장군도 나오고 정조대왕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데 근래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대사. 근데 특히 언제 때 사람들을 잘 모르냐면은 구한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망하고 넘어가고 하던 그 시점, 그때 사람들하고 일제시대,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 그 6.25 전쟁 나고 한 요 시대 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거의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알아도 그냥 대충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이런 정도.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추사 김정희 선생 알아요, 몰라요? 김정희가 누구예요? 잘 몰라요. 추사 김정희라고. 추사 김정희라고 아주 유명한 예술가이면서 학자이면서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나이 좀 든 분들이 추사 김정희 그러면 다 알아. 알긴 아는데 그분이 정작 어떤 분인지는 또 몰라.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순신 장군은 잘 알지. 세종대왕도 알고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좀 그 드라마처럼 그게 뭐 길게 뭐 몇 부작 이런 게 아니라 다큐로 하죠. 뭐 다큐로 뭐 한 그러니까 한막으로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즘은 다큐멘터리가 반 거기다 이제 픽션을 좀 반 이렇게 집어넣은 이렇게 퓨전 드라마 같은 걸 한다든지. 여러분 그 허준 선생은 알죠? 네. 허준 어떻게 알아? 책에서 읽었어요. 책에서. 그리고 허준이 쓴 게 드라마에서 뭐야? 한 번 나? 허준이 쓴 책이 뭐야? 몰라요. 이름은 아는데. 상청에 한번 내가 얘들 데려가야 되는데. 저 허준이 쓴 책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알아요. 동의보감 해봐. 동의보감. 동의보감 알죠? 그거 들어본 거 같지? 네. 자, 요즘으로 따지면 의학 서적인데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한의사들이 있고 뭐 많이 있잖아. 근데 동의보감을 더 넘어설 만큼 훌륭한 그런 이론이나 이걸 찾아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좋은 대학에서 막 한의학 박사네, 뭐 교수네, 뭐 이러고 막 있고 대전에도 뭐 유명한 한의원도 있고 막 있겠지. 근데 그 다 지금 그분들이 하는 일이 허준 선생이 썼던 동의보감 수준에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내는 정도지.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야. 근데 국민들이 허준이 그렇게 대단하고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그렇게 중국에서도 동의보감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었으니까요. 네. 허준 선생은 언제 때 사람이냐? 선조 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조 임금 알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배웠잖아. 예성명중 네. 임명선. 임명선. 선조 임금은 잘 몰라도 이순신 장군 때 있었던 임금. 이순신 장군이 선조 때야.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있었던 그 임금인데 이순신 장군을 매우 귀찮게 괴롭게 했던 별로 썩 훌륭한 임금은 아니에요. 훌륭한 임금은 아닌데 하여튼 그 당시 사람이에요. 허준이라는 분이.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몰랐어.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인 줄을. 근데 MBC에서 드라마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면서 허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국민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사람처럼 됐거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이런 의학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은퇴를 하면 이제 그거를 하던가.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 글을 잘 써서 방송국에서 교수님은 그 유리. 방송국에서 이제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하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거는 교수님의 제자들이 방송국에 많이 있죠. 있죠. 근데 너희들 선배들이 꽉 빼겠어 제자. 니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또 거기 가서 아직은 아니겠다. 니들은 앞으로 빠르면은 앞으로 15년 뭐 정도는 있어야 될 테니까, 그지? 그렇죠. 15년은 돼야. 15년에서 아주 최하 빠르면 한 10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냐면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맹인들. 네. 우리가 그 뭐 되게 애들은 맹아라고 하고 근데 그분들이 책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소리로 듣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몸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렇게 태어나도 이렇게 하는 걸 부모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다치거나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은 많이 있어요. 소리로 듣는 책, 오디오북 해갖고. 요즘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도 책 읽는 게 귀찮아도 오디오북 사갖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야, 근데 이제 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세상 살아가는 소식을 듣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네. 뭘로 들을 수 있을까? 영상 잘 신경 쓰고 영상. 세상 살아가는 소식을 뭘로 들을 수 있을까? 라디오로 들으면 되겠지. 영상 신경 잘 쓰라고. 뭐 아니면 텔레비전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는 들리니까 찍어놔야 돼. TV 뉴스 같은 거 하는 것도 이렇게 들으면 되겠지. 근데 텔레비전 뉴스나 라디오 뉴스하고 나중에 이제 둘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신문 뉴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뭐가 더 자세할까? 신문하고 방송 뉴스하고. 방송이 더 자세할까? 신문이 더 자세할까? 어떻게 생각해? 방송이 더 자세할까? 신문이 더 자세할까? 방송이? 여러분들은 아직 신문은 그렇게 많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죠. 그죠? 맨날 보긴 읽어요. 맨날 읽고? 아빠가 뭐. 기자라서 린 아빠가 기자야? 네. 어디 기자야? 세종의 국장이세요. 충지역 음. 청편성. 자, 아버지가 기자여서 이제 신문도 좀 읽고 한다니까 있는데 저기가 신문 기사가 훨씬 더 자세해요. 그렇죠. 자세하고 양도 많고. 그래, 디테일한 건 신문이야. 예를 들면은 뭐 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오늘 어젠가 중국에서 뭐 하는 무슨 저기 아시아 개발은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거기에 방금은 이제 참여하기로 나온 이야기네. 참여하기로 했어요. AI. AIB. 거기 참여하기로 했는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들으면은 거기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와. 그렇지. 근데 헤드라이브. 도대체 AIB가 뭔지 거기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다음 달쯤이면은 AIB에 들어온다고. 저런 만만짜다. 자, 그 AIB가 도대체 뭔지 거기 참여를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 그거 했을 때 왜 손해가 날지 뭐 이런 걸 이익하고 손해하고 우리나라 입장에도 보면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걸 했으니까 나도 이 기회에 혹시 이걸 통해서 우리 사업이 더 성공할 게 없을까? 아니면 내가 그런 게 취직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즉 방송으로 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충분한 내용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책 그냥 일반 우리가 보는 단행본이라고 하는 책들은 오디오북들이 많이 있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 같은 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 그래서 어디다 읽어주는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 이런 신문들을 갖다가 아니면 여기 세종 사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세종에서 나오는 세종신문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을 세종타임스 뭐 이런 신문을 읽어주어서 그거를 귀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물론 컴퓨터 같은 걸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거를 하는 그거는 이제 뭐 돈 벌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좀 자원봉사자들들 예를 들면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활용하면 다 글자 읽을 줄 알고 하니까 그죠? 또 낭낭한 목소리로 하면 더 좋겠지. 늙은 목소리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다음에 우리 저 아나운서 지망생 목소리 이런 걸로 하면 더 좋지 않겠어? 그런 거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진짜 이거. 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내가 지금 내 얘기 중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왜 신문 방송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는 얘기, 방송 쪽에서 하는 직업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한번 또 가지만 더 여쭤봐. 손자 있는가 뭐 이런 거 안 궁금해? 궁금해요. 혹시 손자 손녀는 계신가요? 계시는 게 아니라 있느냐고 하는 게. 그렇지 손자 손녀는 그렇지 계시는 건 내가 계시는 거고 손자 손녀는 있는 거고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손자 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다 손자 손녀 있고 뭐 어떤 빠른 친구들은 여러분만한 손자 손녀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솔직하게. 근데 내 희망상으로는 올해 내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가씨들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네.
아가씨들이 직장 취직하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직장을 휴직해야 되고 또 아기 출산을 해갖고서 이제 아기 낳은 다음에 또 걔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또 휴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승진하고 자기 직장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에는 지장이 있으니까 나는 아들인데 아들보다는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쪽에서 별로 결혼하는데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연애만 하고 앉았고 별로 호응을 안 하는. 그래 이제 시간이 대충 이제 된 것 같으신데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네, 그러세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아니 좀 부탁 좀 드리고. 저, 네, 저기 현규 아빠예요. 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저기 뭐 신문방송을 또 전공을 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을 뵙니까 제가 그전에 쭉 생각하고 있던 게 요즘 이제 방송 매체가 이렇게 좀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블 방송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 종편에서 하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공중파 뭐 시청률에서 공중파가 20%대를 넘기가 무지하게 마의 20%거든요. 옛날에는 40% 정도 됐지만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자극적이다 보니까 드라마의 이런 소재가 굉장히 막장으로 가지 않으면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빠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고 배울 만한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금 생각이 열려 있고 그런 저 지도처에 계신 그 교수님 같은 분이 좀 그런 쪽에 좀 여론을. 좀 어떤 여론을 좀 형성해서 예. 정말 그 휴머니즘적이고 뭔가 좀 어떤 인간미 넘치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그룹별로 이렇게 당별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도 다 분열되어 있고 막 의견만 그냥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좀 한 군데로 함축시키고 이럴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 교수님과 같은 분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금 나하고 뭐 거의 똑같으신 생각인데 기회가 되는 대로 하여튼 얘기도 하고 내가 그 얼마 전까지 그 방송 심의를 했었어요. 방송 심의가 아까 내가 뭔지는 말씀드렸지? 방송 심의가 하셨던 뭐냐면 방송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합격 불합격이야.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성인들보다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따지는 것들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크게 따졌던 게 뭐냐면은 청소년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설사 재밌더라도 그것이 깨딱 잘못하면 그들에게는 자극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 아까 내가 웃으면 보기와요를 보다가 재밌어서 방송국 PD가 되려고 했고 PD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신방과를 갔고 신방과를 가서 보니까 또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되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나쁜 쪽 방향으로 가는 거. 누가 일확천금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런 거에도 도박사가 돼갖고 무슨 돈을 한번 왕창 벌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잘못 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심의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현규 아빠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그런 여론도 좋고 물론 그동안도 뭐 한 30년간 내가 글도 쓰고 한던 걸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들이 상업적으로 돈벌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하고가 우리가 명분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감사하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교수님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교수님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 더 큰 일을 못 하는 것도 같고. 근데 이제 3년을 어차피 이거 놀 수도 없고 나는 내가 내 논법입니다. 이건 무식한 말이지만 교수 간두고 빨리 뭐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수보다 더 큰 게 있어 앞으로 엄청난 일이 80, 90까지 있으실 것 같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지금부터 차츰 준비해야죠. 맞아요. 지금요 참 이게 창수 시대다 보니까 교수님 같은 이런 재원들이 근데 저는 이제 어린이에게 투자가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스타일이니까 뭐 각자 다 역할이 다르지만 오늘 교수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는데
감사하다고 일어서서 전부 다 좀 공손하게 90도로 인사드리고 나가실 때 박수 쳐드리고 할아버지가 마감한다.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려요.